1억 년 전 한반도에 처음 나타난 소나무.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소나무 송자가 들어간 곳이 681곳이나 될 만큼 우리와 소나무는 각별하다. 그런 소나무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50년 전 산림의 60%였던 소나무가 지금은 불과 25%. 솔수염 하늘소가 제선충을 옮기기 때문이다. 제선충은 솔수염 하늘소를 이용해 소나무에 침입하고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1년 이내 고사한다. 제선충이 한반도에 상륙한 지 18년째 소나무가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 3년이 고비라고 경고한다. 빠르면 50년 후 소나무는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소나무 제선충이 기승을 부리는 한반도 남부. 헬기를 이용해 피해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솔잎이 말라 죽어 붉게 변하기 때문이다.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부산. 산등성이 곳곳은 마치 단풍처럼 붉은색이다.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다. 제선충 소나무의 치사율은 100%. 그래서 제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 불린다. 한때 전국을 휩쓴 솔잎 폭발이의 소나무 고사율이 30%인 것에 비하면 제선충은 치명적이다. 감염된 소나무를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다. 제선충의 확산 때문인데 피해목 한 그루를 방치하면 200그루의 피해가 발생한다. 최선의 대책은 감염된 소나무의 제거다. 소나무 제선충 감염 진단과 피해목 제거가 빠를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속수무책 생을 마감하는 소나무들. 소나무의 잔가지를 정리하는 것은 필수다. 2cm 크기에도 솔수염 하늘소 애벌레가 생존한다. 베어낸 소나무는 그 자리에 쌓아놓는다. 이동 과정 중 감염이 확산될까 우려해서다.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누워버린 소나무. 베어낸 소나무는 훈증 처리가 원칙이다. 솔수염 하늘소 애벌레를 죽이는 약재를 뿌리고 비닐로 덮어 훈증한다. 48시간이 지나면 효과는 100%다. 흙으로 빈틈을 메움으로써 훈증 처리는 끝난다. 지금 그 훈증 처리하는 거는 그 솔수염 하늘소의 유충이 지금 그 고사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한 그 훈증 처리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제선충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매개충이 솔수염 하늘소에만 다른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훈증 처리를 저렇게 하면은 일부 제선충도 다 같이 죽습니다. 부산에서는 훈증 처리된 소나무 더미를 쉽게 볼 수 있다. 일명 소나무 무덤. 마치 소나무들의 공동묘지 같다. 그 이후까지부터 나무가 지금까지 부산 지역에서 베어낸 소나무는 18만여 그루에 이른다. 훈증 처리한 제선충 감염 소나무는 2년간 이동이 금지된다. 이동을 허락하면 훈증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선충은 확산됐다. 울창한 숲을 하루아침에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린 소나무 무덤들. 숲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1988년 우리나라에 제선충이 발견된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1997년 이후 급속히 확산돼 지금까지 베어낸 소나무는 58만 8천여 그루에 이른다. 2002년도, 2003년도에 루사 태풍과 매미 태풍도 하나의 큰 이제 요인이 되고, 또 그동안 이 여름 고온이 되면은 곤충들의 번식력이 상당히 왕성해집니다. 그런 원인도 이제 기후적으로는 됐을 것이고요. 또 곤충 자체의 어떤 그 생리적인 특성상 처음에 외래충이 들어와서 잠복기를 거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을 해서 이제는 왕성한 번식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또 곤충학자들이 분석하는 측면도 있고요. 소나무가 제선충에 감염되면 묵은 잎이 먼저 처진다. 20일쯤 솔잎이 변색되고 3개월부터 말라 죽는다. 솔잎이 우산처럼 처지는 것이 특징이다. 걸리면 죽게 되는 소나무 제선충이란 무엇인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예찰원들은 정확히 구별해낸다. 솔잎이 우산처럼 처지고 수분이 말랐다면 제선충 감염이다. 시료를 채취하는 위치는 지상에서 1.2m 높이, 제선충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다. 방제 작업에 앞서 제선충 감염 확인을 거친다. 전국에서 채취한 시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로 보내진다. 소나무 제선충 감염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료를 잘게 자른다. 제선충 추출을 위해서다. 수분이 없어 푸석한 소나무는 쉽게 잘라진다. 그리고 시료를 깔때기에 담아 물을 붓는다. 물을 따라 목질부에 제선충이 빠져나온다. 제선충은 수분만 있어도 생존이 가능하다. 번식을 통해 수개월까지 살 수 있는 제선충. 소나무 제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암컷은 0.7에서 1mm, 수컷은 0.6에서 0.8mm 크기다. 상온에서의 수명은 약 35일. 소나무에 침입한 제선충은 곰팡이나 세포의 점액을 먹이로 이용한다. 줄기와 가지, 뿌리 속까지 상하 좌우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제선충이 어떻게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일까? 소나무 제선충의 1세대는 불과 4일이다. 계속 반복해 번식하면 20도씨에서 한 쌍의 제선충은 20일 만에 20만 마리로 증식한다. 결국 수가 불어난 제선충이 물과 양분의 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시들게 하고 빠르면 3개월 만에 고사한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제선충이 한번 감염되면 그 나무는 100%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나무 숲이 파괴되는 데는 한 12년 정도 피해가 계속되면 소나무 숲이 전멸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세계 산림보호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소나무 제선충을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목 질환 중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각별한 대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부산에서 시작된 소나무 재선충이 서서히 북상해 2001년 구미까지 올라왔다. 우리나라 재선충 감염 지역 중 최북단인 구미. 구미가 뚫리면 산줄기를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구미시는 5년째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재선충에 감염되면 주변 5배 면적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낸다. 방제 작업으로 선택한 것은 소각과 훈증철이다. 하지만 소각은 산불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소각하기 전에 산불 진화 체제를 먼저 갖추고 시작한다. 이점도 있다. 소각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소나무 재선충의 활동을 막기 위해 고사된 소나무의 밑둥까지 벗겨내고 있다. 구미에선 지금까지 약 2만 6천 그루의 소나무가 베어졌고 금년에만 벌써 1만 4천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사라졌다. 구미 이후 포항과 칠곡, 경주까지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발생한 1988년부터 지난 18년 동안 경남 일대를 비롯해 전남, 경북, 제주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소나무 재선충이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선충은 스스로 혼자 이동할 수 없다. 솔수염 하늘소를 매개체로 사용한다. 재선충이 감염된 소나무에서는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무 구멍은 솔수염 하늘소가 침입한 흔적이다. 구멍을 따라가면 애벌레가 나온다. 솔수염 하늘소의 산란 일주일 후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내부의 형성층을 먹으며 성장한다. 애벌레 기간은 30일에서 45일로 터널 끝부분에 번데기방을 만든다. 이듬해 봄, 애벌레는 번데기방에서 일주일간 탈출을 준비한다. 번데기 기간을 거쳐 성충이 된 솔수염 하늘소는 직경 0.5cm의 구멍을 만들어 탈출한다. 탈출 시기는 5월과 7월 사이. 이때 솔수염 하늘소의 몸에는 15,000마리의 재선충이 들어있다. 솔수염 하늘소는 가을철 죽어가는 소나무에 산란하여 소나무 내에서 월동한다. 이듬해 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될 때 재선충이 주위에 모여들고 솔수염 하늘소의 성충에 기생해 탈출한다. 솔수염 하늘소가 건강한 소나무로 이동하여 새순을 먹을 때 재선충은 소나무에 침입하고 소나무를 죽이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외래 해충인 소나무 재선충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일까? 지난 1988년 소나무 재선충이 처음 발견된 부산. 아직도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당시 피해목은 무려 325그루. 지금 이게
1988년도 16, 7년 전에 최초 발생기에 죽은 소나무들 뺀 누르텍입니다. 나무가 대규모로 죽은 300 몇십 본이 죽으니까 이걸 갖다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일본의 박사들도 오고 재선충 박사들이 오고 해가지고 밝힌 행. 처음엔 방제 작업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재선충은 다시 기승을 부렸다. 부실한 방제가 피해를 키운 사례다. 당시 이곳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것은 인근에 있는 동물원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 동물원에선 일본에서 원숭이를 들여왔다. 문제는 원숭이의 소나무 우리였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원숭이 우리의 목재로 사용돼 이듬해 봄 다른 소나무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원숭이 우리를 통해서 왔다. 원숭이 우리를 일본의 그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들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운반해서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한해소가 우화를 해서 그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소나무 재선충은 목재의 이동에 따라 확산된다. 2001년 목포에서 발생한 재선충도 마찬가지다. 항구에 들어온 목재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우드칩 공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곳엔 우드칩의 원료인 목재를 실은 트럭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원목을 잘게 잘라 가공 목재 혹은 펄프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목재 표면이 다듬어진 원목은 분쇄기 속으로 들어간다. 우드칩을 만들기 위해서다.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도 우드칩을 만들 수 있다. 2cm 이하로 잘게 자르면 솔수염 하늘소의 우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나무 원목을 오래 방치한 게 문제였다. 소나무 원목 일부에서 솔수염 하늘소가 자라고 있었던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소나무 속에서 애벌레 상태로 겨울을 났던 솔수염 하늘소가 봄이 되자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미 솔수염 하늘소 가슴에는 재선충이 가득 들어 있었고 또 다른 감염을 가져왔다. 우드칩 공장 인근 산에 있는 소나무가 피해목이 됐다. 재선충 감염 방지를 위해선 피해 지역의 목재 이동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선충은 확산됐다. 결국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은 재선충 피해 지역의 허술한 관리와 인식 부족도 큰 원인이다. 실제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는 제 힘으로는 100m, 바람에 실려도 3km 이상 날지 못한다. 피해 지역과 3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재선충이 발견됐다면 사람에 의한 이동이 틀림없다. 피해목을 완벽하게 방제를 안 하니까 이런 피해목들을 밖으로 자꾸 인위적으로 번져나가면서 피해가 확산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피해목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피해 번수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방제에 소홀하게 됐고 이 주위로 점점 번지게 됐고 그런 그 악순환으로 인해서 한 17, 8년이 지나오면서 피해가 상당히 심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초 피해 발생은 1905년 일본. 이후 각 나라에서 발생했지만
특히 동북아시아의 피해가 심하다.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가 가장 먼저 발생한 나라 일본. 피해의 원인이 밝혀진 것은 무려 60여 년 뒤다. 그 사이 재선충 피해는 전국으로 확산됐고 일본 전체 소나무의 90%가 피해를 입었다. 그나마 누마즈시는 다른 곳보다 피해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울창한 송림 곳곳에서 재선충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속이 타는 건 마을 주민들이다. 자원봉사대를 만들어 재선충 방제에 나섰다. 마을의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들은 조를 짜서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됐는지를 살핀다. 확산을 막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재선충 피해목은 봉사자들이 직접 제거하거나 신고를 한다. 재선충 방제의 첫째 원칙, 신속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これはね、まあどこから来たか渡ってきたかわからないですけれども、マツクイムシのね影響で、松のね松枯れが多くなってきて、それはもうちょうどこの林だと20年ぐらい前がピークでして、それで行政と一緒になってね、自分たちでできる範囲の小さい松は、自分たちが切りましたけれども、太いのはやっぱね危険ですので行政にお願いをして、それで切っていただきました。なぜ切るかというと、その殺虫剤を空から撒いても飛び散る方が多くて効果があんましなかったと。 다행히 누마즈 시민들의 노력으로 피해가 줄고 있다. 하지만 재선충은 소나무 중에서도 바닷가에서 자라는 해송에 큰 피해를 입힌다. 일본의 피해가 큰 이유는 그 때문이기도 하다. 섬나라인 탓에 해송이 많은 일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선충 피해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この辺りに松の木が多かったんですか。そうこれ全部松の木、それがみんな枯れちゃって、これね、これ松釘が入ってて、またこれなら枯れるで、せっかく上でもみんなこういうふうに枯れちゃうんだよな。こうだってみんなそうだけど、みんなこういうのみんなそうだよ。みんな食い食いみんな枯れちゃって。 심은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병충해와는 달리 치료제가 없는 재선충. 심할 때는 1년에 200만 그루가 죽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피해목이 20년 전에 10분의 1로 줄었지만 재선충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방제 방법이 필요한 때다. 이곳에선 천적을 이용한 방제가 진행 중이다. 훈중이나 소각이 아닌 솔수염 하늘소의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1979년부터 시작된 연구가 성과를 드러냈다. 하지만 천적은 곤충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병들어 죽은 솔수염 하늘소에서 가장 효과적인 병원체를 찾은 것이다. 실험 결과 소나무 속에 있는 솔수염 하늘소 유충의 90%까지 죽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私たちはずっとマツノマダラカミキリの天敵、中でもその天敵となる微生物、病原菌ですね、それを探してきました。で、日本全国から病気で死んだマツノマダラカミキリを送ってもらいまして、でその中からカビの一種ですけれども、このボーベリア・バッシアナ、その中でも
F263 というこの株が大変強い病原性が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でこれを利用してこの菌を不織布というティッシュペーパーの厚いようなこういう材料に培養して松の木に施用するわけです。そうするとそこから出てきた成虫が大変高い殺虫率で殺すことができます。 방법은 단순하다. 솔수염 하늘소의 천적 세균을 솔수염 하늘소가 지나는 길에 놓으면 된다. 솔수염 하늘소가 천적 미생물을 밟기만 해도 포자가 몸에 들어가 병원균 감염으로 죽게 된다. 화학약품을 쓰지 않아도 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소나무 재선충에 맞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동네의 자랑인 소나무 숲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큰 공원이다. 소나무 묘목을 들고 가는 노인들. 소나무 재선충으로 죽은 수만큼 어린 소나무 묘목을 다시 심는 것이다. 재선충에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그들은 똑같은 소나무를 심는다. 눈으로 보는 멋진 풍광을 위해서가 아니다. 마을의 안녕과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소나무는 가장 중요한 방풍림이기 때문이다. 日本の土地は昔から海からの風が強くて、農産物も潮風で育たないと、そういうとこからやはり海の風を守ろう、潮風を農作物を守ろうというとこから、大体300年くらい前にこの松原に松を植えて、要するに農作物の育つためにですね。はい。 해안가 마을에서 소나무는 뛰어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해송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셈이다. 그래서 이곳엔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선녀의 옷이 걸렸었다는 하고모로. 인간이 옷을 되돌려주자 선녀는 기뻐하며 하늘로 올라갔다. 소나무에 대한 일본인의 특별한 애정을 보여준다. 지난 1982년 재선충이 발생한 중국은 이미 남한 크기의 소나무 숲이 사라졌다. 중국 23개 성 가운데 10개 성에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재선충이 발생한 안위성은 주요 산업이 농업인 만큼 재선충 피해가 큰 편이다. 이곳에선 3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방제 작업을 시행 중이다. 효과가 좋아 이 지역의 소나무 고사율이 10,000분의 1로 줄어들었다. 1단계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베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감염된 부분을 소각한다. 소각은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에 대한 약제 처리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법이다. 일명 유도 살충기다. 소나무에 걸어 놓으면 솔수염 하늘소가 들어가 죽는다. 솔수염 하늘소의 번식을 막아 재선충의 확산을 억제한다. 유도 살충기 안에는 유도제가 들어있어 솔수염 하늘소를 유도한다.
也有机。2000年种这个哈，这片林子呢，就是种的，这是其中的一个种活措施之一。这个我们种的是这个是一个是这个叫诱捕器，还有一个叫杀虫灯，上面有一个杀虫灯。这个沿线的有那个水滴柚木，就是弄那个绿树树来水滴柚木，也是把这个虫子集中在里面，给它杀死，再减少这个虫子的那个磷分的发病。这样的一个情况。效果好吗？效果很好。从我们这个2000年以来这个林子啊，因为我们松山县城发生的严重这个林子保护这个程度，大家能看到。应该效果还是不错的。 중국은 특별하게 제선충 소나무 재처리장을 건설했다. 베어낸 소나무는 이곳에 모아 일정한 길이로 자른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자른 제선충 소나무는 원목의 두께에 따라 다시 한번 재단을 거친다. 두께 10cm 이상과 이하로 나눠 자르는데 나무 상자나 건축 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선충 소나무를 재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제선충 박멸을 위한 고온의 열 처리장이다. 65도에서 80도의 고온의 열 처리장. 두께 10cm 이하의 소나무는 10시간 이상 쪄낸다. 두께가 10cm 이상이라면 14시간 이상 처리한다. 고열로 살균 소독이 이루어진 소나무가 상품이다. 那我们这个呢，主要是把这个松材通过这个物理干烘的方法，通过除湿，这个增温，通过一定的温度，然后达到杀死这个生活牵牛的目的。那么同时处理过的这个松材呢，脱壳以后，然后贴上国家林业局印制的这个专门印制的这个商标，然后通过我们林业部门检验以后，然后再出口。 열 처리장을 통과한 제선충 소나무는 임업국의 인증을 받는다. 정부가 보증하는 셈이다. 안유성의 걱정은 세계 문화유산 황산이다. 제선충에 감염될까 노심초사다. 하지만 제선충 발생지로부터 황산은 8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황산의 제선충 특별 방제 대책을 가동 중이다. 중국이 자랑하는 황산은 72봉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산이다. 깎아지른 절벽과 소나무의 조화가 절경이다. 특히 황산의 소나무는 해발 800m 이상에서 자라는 것으로 잎이 크고 짧은 것이 특징이다. 这个我们国家呢，为了我们保护我们黄山这么一个瑰宝啊，因为黄山也是世界的人类的自然与文化遗产。就是1999年呢，我们国家呢就批准实施了一个黄山市松材信虫预防体系工程，其中有一项的重要的内容呢，就是生物控制带工程。那么我们现在地处的这个位置， 就是生物控制带范围，我们所处的位置在黄山的北大门，对吧？我们所看到的这个地方都是叫生物控制带，用通俗的话说就是无松树带。这个我们工程的实施呢，是从1999年开始实施，一直到2004年年底结束，一共花了4年的时间。 중국은 황산의 소나무를 제선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무송지대를 만들었다. 무송지대는 말 그대로 소나무가 없는 지역. 제선충에 감염될까 아예 소나무를 베어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나무 목재를 실은 차량이 황산을 경유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무송지대는 황산을 중심으로 폭 4km,
길이 100km의 소나무가 없는 지대다. 소나무를 베어내는 데만 4년이 걸렸다. 이제 황사는 소나무 재선충으로부터 안전지대다. 무송지대는 극단적인 방법일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이 재선충으로부터 소나무를 지키려는 특별한 방법이다. 그만큼 소나무 재선충은 치사율 100%, 치료가 불가능한 병충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유적지 경주는 어떤 상황일까? 도시 전체가 문화재라 할 수 있는 경주는 전체 임야 중 소나무가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재선충의 감염이 특히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경남 일대의 재선충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경주는 요주의 지역이 됐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로 됐다. 2004년 11월 바닷가 도로변 소나무 숲에서 재선충이 발견됐다. 가장 가까운 재선충 발생지는 울산. 12km나 떨어져 있어 인위적인 감염으로 판단된다. 올 4월까지 경주에서 베어낸 소나무만 무려 1829그루에 이른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주 남산 같은 경우는 사적 311호로 지정되어 있고 거의 90% 이상이 소나무고 토암산은 한 60% 정도가 소나무입니다. 경주에 55개 사적지 180만 본에 대한 소나무를 예방조사를 중요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훈중 외에 살선충제를 선택했다. 재선충 감염을 예방하는 주사약이다. 미리 주사하면 재선충이 침입하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살선충제는 지상에서 50cm, 수피와 수피 사이 벌어진 공간을 이용해 주사약을 꽂는다. 약재가 이동하기 좋은 위치다. 재선충 예방 효과는 좋지만 외국산이라 고가의 비용이 문제다. 살선충제의 국산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실용화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결국 재선충 감염이 우려되는 모든 소나무에 살선충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 그거를 임지 전체에다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보호수나 조경수들, 특히 또 천연기념물 소나무들에 대해서는 나무 주사를 미리 해줘가지고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솔수염 하늘소가 우호하는 5월 말부터 7월까지는 항공 방제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환경단체는 약재의 독성으로 생태계 파괴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지자체는 재선충 확산 속도가 급속해 항공 방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역설한다. 일단 당국은 항공 방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4월 30일 이후에 혹시 제거되지 않은 나무에서 성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6월달, 7월달, 8월달 사이에 항공 방제를 하자. 그래서 성충을 죽이기 위한 이제 항공 방제를 그 사이에 하고 있고요. 5월 말부터 솔수염 하늘소의 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피해목 한 그루에서 솔수염 하늘소가 많게는 30마리까지 나온다. 솔수염 하늘소는 소나무의 새순을 먹으며 활동하고
그 틈에 제선충은 소나무에 침입하게 된다. 그리고 한 마리의 솔수염 하늘소에는 15,000마리의 제선충이 들어가 있다. 5월 이후의 방제 대책은 항공 방제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시민단체의 반대로 항공 방제를 중단한 부산에선 이후 제선충이 급속히 확산됐다. 생태계 파괴와 제선충 확산 방지 사이에 접점은 없는 것일까? 일본은 제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일본 인목 육종센터에서는 제선충에 감염돼도 죽지 않는 강한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아시아의 소나무는 제선충에 의해 말라 죽는 반면 미국 소나무는 제선충에 걸리지 않는다. 제선충이 침입해도 죽지 않는 소나무가 저항성 소나무다. 저항성이 없으면 죽지만 저항성이 있으면 병들지 않는다. 저항성 소나무는 어떻게 개발될까? 제선충에 저항력이 있는 소나무의 진을 채취해 암나무에 주입, 강한 소나무를 키워낸다. 이곳에선 10년 전 저항성 소나무를 발견했다. 소나무의 저항력 유무는 DNA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저항력이 생기고 어떤 이유로 병이 생기는지는 DNA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소나무의 저항성 유전인자를 알게 되면 제선충을 극복할 수 있다. この松戸大山地に引き起こされて実際に枯れる木と枯れない木があるのであれば遺伝子の何らかの遺伝子抵抗性を持つもの持たないものというものが存在してしかるべきだと思ってます。 이곳에서 개발한 제선충의 저항성을 가진 소나무 고하이엔이다. 저항력이 있는 소나무끼리 교배해 저항력이 강한 어린 묘목을 키워낸 결과물이다. 접목하여 키운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하지만 아직도 제선충에 완벽하지 않다. 제선충에 맞설 수 있는 저항성 소나무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あれ袋をかけると外からの花粉は飛んできませんよね。で、外からの花粉を防いで中に抵抗性の親の花粉を注入してで抵抗性のものと抵抗性のもののそういう強い子供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から松はだいたい4月もう少し経つとこれ花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も、そうするとやっぱ松の方ももう少し袋かけをしましてですね、交配をしようかと思っております。 우리나라에서도 저항성 소나무 개발이 시작됐다. 일본에서 저항성이 있다고 판정된 묘목 52그루를 도입했다. 11그루가 죽고 41그루가 남았다.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저항성 품종으로 저희가 97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한 이유는 일단 종자를 채취를 한다든가 또는 접수를 채취해가지고 묘목을 양성해가지고 직접 한번 제선충을 한번 접종시켜가지고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저항성 소나무에서 종자를 거둔 것은 불과 몇 년 전. 파종은 재작년에 이루어졌다. 올해는 저항성 소나무에 접종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살아남은 소나무를 선발해 키우면 제선충에 감염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저항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면도 있는 세종은 해송에다가
그 저항성이 있다는 마소니아 소나무 그거 화분을 교잡시켜가 그 종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항성 개체가 아마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항성 소나무의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반복 실험과 현장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해송의 경우 3번 접종에서 살아남는 비율은 100분의 1. 소나무일 경우는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선충의 저항성을 가진 소나무 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소나무는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나무다. 바닷가의 해송이 좋은 사례다. 바다로부터 마을과 농작물을 지켜주는 방풍림은 우리나라 어디나 해송이다. 해송의 잎은 소나무보다 두껍고 날카롭다. 강한 바닷바람에 맞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해안가에 분포하는 수종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것은 해송이다. 다음은 소나무로 그 외의 수종과는 큰 차이가 난다. 바닷가에서 살아남으려면 염분을 잘 견뎌야 한다. 실제 여러 나무들의 내염성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내염성은 광합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금물을 공급하기 전과 후의 광합성의 차이를 측정한다. 내염성이 있을 경우 광합성 능력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실험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수종의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송이 가장 적은 변화를 보인 반면 다른 수종은 큰 폭으로 떨어져서 해송의 내염성이 우수한 것을 보여준다. 나무가 생육을 할 수 있는 최대 염분, 토양 염분 농도가 0.05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그 분포하는 그 그래프를 봤더니 0.04 정도 되는 곳까지 해송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연 분포를. 그렇다면 그 정도의 내염성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해안가의 방풍림으로써 해송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종이 없다는 증거다. 확산되는 제선충 피해로부터 소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각 지자체가 제선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완전 박멸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가 있다. 전라남도 구례의 화엄사다. 지난 1997년 화엄사는 원통전을 새로 짓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다. 뒷산의 소나무가 앓기 시작한 것이다. 새파란 솔잎이 붉게 변하며 마르고 있었다. 눈여겨본 스님은 곧바로 신고를 했다. 이 소나무를 보다 보니까 끝트리가 요 조금 뾰족뾰족하게 빨갛빨갛하게 그러죠. 그래서 한 며칠, 한 3, 4일 두고 보니까 자꾸 달라져. 다른 거는 순이 나오는데 맨나무가. 그래서 아, 이거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고한 것뿐이에요. 어디선가 침입한 제선충에 소나무가 감염돼 고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감염된 소나무는 모두 17그루. 곤충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제선충으로 판명됐다. 신속한 처리가 이어졌고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계속됐다. 제선충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97년) 이제 6월 12일 날 이 나무를 제가 hun증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항공방제를 갖다 1차로 한 100헥타를 했습니다. 이 금정원 주변으로 뺑 불려서. 그러고 나서
98년도 4월달에 다시 이 훈중목에 대해서 말입니다. 훈중목을 갖다가 벌근을 갖다가 막 그때 일부 다 팠습니다. 또 파가지고 섬진강제가 둔치에 가서 또 다 소각을 시켰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거 소나무가 뭐 자연 고사하고 하는 그런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이제 더 이상은 없었죠. 고래가 재선충 방제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철저한 방제 작업보다 우선인 것이 있다. 그것은 한 노스님의 우리 자연, 우리 소나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다. 당시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지금 이곳에 소나무가 건재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소나무에 대한 관심이 재선충의 확산을 막은 사례가 또 있다. 김원규 씨는 여느 때처럼 함월산으로 아침 운동을 나섰다. 매일 만나는 나무와 매일 보는 산길. 하지만 그날만은 달랐다. 늘 푸르던 소나무가 점점 힘을 잃어가자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가만 살펴보니 한 그루가 아니었다. 인근에 있는 것까지 모두 7그루가 시름시름 앓았다. 숲이가 벗겨지고 잎이 처지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재선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잎이 누렇게 하니까네 좋더라고. 또 그때 그 언론사에서 신문에 재선충에 대해서 이래 좀 신문에 나더라고. 그래 이게 그건갑다 싶어가지고 노죽했어요 날. 신고를 받은 울산시는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재선충이 확인되자 곧 훈중 처리했다. 감염목 7그루 외에 우려목까지 21그루를 베어냈다. 지금까지 더 이상의 확산은 없는 상태다. 최근 소나무 재선충은 대구와 포항까지 북상했다. 포항이 뚫리면 바로 백두대간으로 이어져 강원도까지 확산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곧 우리나라 소나무의 멸종 위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산림청에선 수시로 항공 예찰을 하고 있다. GPS를 이용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파악하고 있다. 피해 지역 방제는 물론 저지선을 설정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작업은 크게 피해목 제거와 항공 방제로 이루어진다. 솔수염 하늘소가 나오기 전인 올봄, 하루 1,700여 명을 동원 피해목 제거를 완료했다. 솔수염 하늘소가 탈출해 활동하는 5월부터는 항공 방제가 시작될 것이다. 특히 우화가 시작되는 5월 25일을 전후해 소나무 재선충 경계 경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제 작업은 따로 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한 번 더 보아주는 것이다. 늘 푸른 소나무가 여전히 푸른지 살펴보는 관심과 애정이 소나무를 지킬 수 있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 피해 예.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포상금 50만 원대 지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시민들도 좀 참여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동참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분들한테 전파를 좀 하고. 예, 고맙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소나무 재선충. 그 후 18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감염된 곳은 무려 41곳.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젠 소나무가 있는 곳 어디나 제선충 위험 지역이다. 적극적인 방제와 사후 관리가 없으면 소나무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생존의 기로에 선 소나무. 이런 추세라면 전문가들은 빠르면 20년, 길면 75년 이내 소나무의 멸종을 경고한다. 지금부터 2, 3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소나무의 생사가 달려있다.